환경청이 화학물질 누출이 잇따른 OCI 공장을 조사했지만 정작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보다 업체를 두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가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등급이 낮고 보수 금액을 높게 부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2018년 한 해 뉴스를 정리하고 관련 인물을 만나봅니다. 올해 최대 뉴스인 GM 폐쇄 문제를 되돌아보고 일터 잃은 노동자를 MBC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군산 OCI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환경당국이 긴급 조사를 벌였는데요. 환경청은 위법 사항을 무더기로 잡아냈다면서도 정작 예민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보다 업체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물질을 다루는 군산 OCI 공장. 지난달 14일 이곳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다 질소가 누출돼 직원 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OCI 공장은 지난 3년간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5차례나 발생해 2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환경청은 해당 공장에서 4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빠른 조사로 또 다른 사고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OCI 공장의 안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은 정작 OCI가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특히 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꺼렸습니다. 환경청이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포스겐 탱크 지지대에 균열이 있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일하는 모습만 사진으로 공개했을 뿐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장 내부 사진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디테일 한 내용은 전부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인근 공장에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는데도 주민들은 공장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당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소유권 예약권 고친다고 큰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밝혀지는 미리 좀 주의를 하자. 취재가 본격화되자 환경청은 그제서야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간 주민보다 업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는 시청자의 제보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보수공사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관련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허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최모 씨는 2주 전 이른 새벽부터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침실 천장에서 침대 위로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급히 대야를 받쳐놓은 채 며칠 동안 거실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며칠간을 거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어요.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가 문제였습니다. 보수를 위해 방수 코팅을 벗겨놓은 뒤 공사가 중단돼 꼭대기층에 사는 최 씨의 집에 빗물이 샌 겁니다. 아파트 방수 공사가 한 달 넘게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업체는 이렇게 임시로 비닐을 덮어놓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옥상 방수와 외벽 페인트 공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업 신용평가 더블 B 단계인 가 업체와 그보다 채무이행 능력 등에서 2단계 낮은 B+인 나 업체를 놓고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B+ 단계인 나 업체가 높은 단계를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금액도 높았습니다. 가 업체는 7억 9천만 원에 최저 입찰했고 선정된 나 업체는 9억 7천만 원을 불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계도 낮고 입찰액도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격이 낮고 우수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공사가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11명 중 8명이 입찰 과정에서 B업체에 평가 점수를 몰아줬다고 주장합니다.
완산군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다시 선정하면 되는데 행정처분에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오늘 전주시 내 일부 택시 기사들도 집단 휴업에 나섰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역 앞 택시 승강장입니다. 초미세먼지 속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채 택시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평소보다 훨씬 줄어든 택시에 시민들은 발만 굴렀습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있던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도 오늘은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휴무라고 써있고 그러셔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병원을 찾은 시민들도 택시를 잡기 위해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택시 타려고 30분을 쭈그리고 앉아있었던 게 안 돼가지고 저번에 버스 타고 나와고 또 택시 타고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찾아왔던 콜택시가 대점 휴업하면서 불편이 커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상담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파업이라 대체 안 돼요. 택시 조합 측은 카풀 앱을 통해 누구나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내 택시 조합은 전국 조합과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갈 겁니다. 전주시는 시내 3,800여 명의 택시기사 가운데 4%인 16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해 영향은 적었다고 밝혔지만 역과 터미널, 대형 병원 등에서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방 거점대인 전북대와 도내 최대 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청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두 기관은 측정 항목마다 하나같이 최저 등급을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청렴도를 측정했습니다. 도내 전북대학교는 전국의 4년제 대학 36곳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북대학교는 계약 분야와 연구, 행정 분야 청렴도가 가장 낮은 5등급에 머물렀는데 계약 분야는 지난해보다 3개 등급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학내 계약과 입찰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건데 결국 종합 청렴도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설문조사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런 누가 언제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해야 하는데. 전북대병원도 청렴도가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46곳 가운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과 함께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는 물론 환자 진료와 업무, 조직 문화, 부패 방지 노력 전 항목이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정인에게 입원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준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사의 어떤 투명성, 특히 계약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권익위의 이번 청렴도 측정은 대학과 병원의 계약 상대방이나 입찰 참가자, 그리고 학내 강사와 조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2018 뉴스와 인물.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뉴스를 정리하고 또 관련 인물을 만나 지나온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올해는 우리 전북 경제의 위기, 그 가운데서도 GM 군산 공장의 폐쇄라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회사를 떠난 노동자들의 상황이 궁금하고 또 걱정입니다. 임홍진 기자가 GM 노동자를 만나봤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이후에 몇 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장 폐쇄되기 전까지 1,700여 명의 조합원이 있었는데요. 그중 희망퇴직으로 1,000분 정도가 나가셨고 지금 현재 200분 정도가 전환 배치가 됐어요. 현재 지금 약 한 400명 정도 조합원들이 지금 무급휴직 상태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라인이 돌아가는 곳이 차체 프레스 라인 쪽에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란도와 크루즈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AS 물량을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담은 직장을 그만둔 노동자들은 현재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충청도 지역이나 하다못해 제주도까지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군산에서는 아직까지도 일을 쉽게 지금 구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가장으로서 또 많은 생계를 꾸리는데 애로가 클 텐데요. 고용특별위원회를 지금 회사에다 열자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회사에서는 고용특위에 대해서 고용특위를 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좀 회사 상황을 지켜보고 협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GM이 연구개발 분야 법인 분리 문제로 초점이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GM이 생각하는 이게 돈이 되는 것이 지금 연구 이쪽만 떼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 공장은 나머지 공장에 비해서 폐쇄된 공장으로 치부하고 지금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오는 군산 공장 사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 경제에 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좀 더 만들어 놓고 다시 저희는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게 저희는 최고의 바람이죠 지금.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수 폭행 문제가 도내 쇼트트랙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전주시설관리공단 소속 쇼트트랙 코치 A씨가 지난 2016년 10월경 훈련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초중생 선수 9명을 하키채로 헬멧을 쓴 머리를 때렸다는 진정이 학부모들에게 제기됐습니다. 전북체육회는 2017년 A씨에게 지도자 등록이 영구 금지되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훈육 차원의 일이었다며 최근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의 한 사립대 47살 A 교수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 수강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 챙기고 연구실 조교 월급 2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북 출신 이강래 사장의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특정 카페 매장의 커피 추출기와 원두 공급권을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전주에서 한때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27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도내 대부분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내일도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성 목재에서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기준을 강화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재량평가 배점을 늘리는 등 배점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평가에서 상산고는 80점을 넘겼고 익산 남성고는 70점대, 군산 중앙고는 60점대를 받은 가운데 상산고는 내년, 남성고와 중앙고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연말 연시 부안 지역 해넘이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닷새간 변산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변산 해넘이 축제는 해넘이를 주제로 체험과 상설 공연, 이벤트,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변산 해수욕장을 홍보하는 행사가 재능 기부 형태로 마련됩니다. 특히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부안 개최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과 성원을 요청하는 행사도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부터 도내 곳곳에서 겨울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남원시에서는 22일부터 25일까지 예촌앞 광장에서 연날리기와 고구마 굽기 등 추억을 떠올리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으며 임실구는 24일부터 치즈 테마파크에서 산타 축제를 개최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